자, 이번에 용산으로 시선을 옮겨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3실장 체제로 갔는데요. 기존의 2실장에서 정책실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이 임명됐는데요. 왜 이 타이밍에서 정책실을 부활했을까?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권 초기부터 용산과 내각 사이 엇박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런 일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필요성 제기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공약 자체가 용산을 축소하고 대통령실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용산이 결국은 옥상옥으로 또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의 하명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 이거는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용산의 지휘 체계로 다시 돌아가는 내각보다 위에 있는 대통령실 이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정책 그 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결국은 대통령 눈치만 볼지 그래서 과거에 뭐 국정상황실 요것에 준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할지 이거는 뭐 새로운 정책실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겠죠. 네, 정책실 뭐 새로운 3실장 체제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용산과 정부를 떠나는 인사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떠나는 분들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같이 일하는 게 편하고 효율적이지만 당의 요청이다. 물러나는 분들이 너무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거니까 섭섭해하지 말자. 예, 일을 잘해서 부르는 건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매력적인 그런 자리길래 이렇게 또 때 되면 우수수 빠져나간지 궁금하고 개각 대상 주요 부처도 뭐 현직 의원이나 전직 의원들이 많잖아요.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가. 네. 뭐 4년 동안 국민이 준 혈세로 한 10여 명의 비서관 보좌진을 같이 활동하면서 자신을 좀 도울 수 있게끔 이렇게 사실은 온전히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입지와 영향의 어떤 테두리랄까 이런 거를 보존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내각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자유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 그 당선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어떤 당의 요구나 이런 것이 있어서 뭐 일을 잘하니까 다시 출마로 결국은 선회한다, 나간다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짜 이들이 일을 잘했는지 또 그들의 출마가 온당했는지 혹은 지금 당에 필요한 사람들이 내각에서 장차관을 했거나 아니면 용산에서 그 뭐 비서관급 이상의 수석급 이상의 이렇게 고관대장을 지낸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호감의 대상이었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달리 국민의 판단은 좀 그것과는 좀 큰 격차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일단 장차관이고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나가면 당선 가능성은 뭐 부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정권의 국정 운영 철학을 뒷받침한다. 또 소통이 상당히 또 다른 어떤 여타의 정치인보다 수월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대통령이 자신이 수족처럼 부렸던 참모진을 총선에 대거 보내는 거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그런 욕심을 포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대통령의 시각과 국민의 시각의 어떤 그 격차 이걸 메우기 위해서 당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당은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을 출범을 시켰는데 혁신이가 요구한 어떤 측근이나 참모들의 희생 그러니까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런 혁신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자, 그럼 총선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승리하든 패배하든 그 책임이 온전히 다시 오로지 대통령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용산의 어떤 그 어깨를 좀 짓누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지도 높은 장관들 또 대통령실 참모까지 우르르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자, 뭐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죠. 이 중에서 뭐 추경호 기획부총리라든가 박진 장관 같은 분들은 현역이고 지역구가 있는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현역 의원들과 어떤 교통 정리 물갈이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현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수님? 일단 뭐 각 정권마다 총선이 다가오면 내각에서 일했던 장차관들 또는 뭐 네. 비서관들 심지어는 행정관들까지 총선이나 선거에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을 때 나가는 선거에서는 이분들이 대부분 경선에서도 승리하고 본선에서도 승리해서 대거 당선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난 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초반에. 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뭐 비서관급, 행정관급 명함도 못 내밀고요. 장관급도 나가서 장차관급도 경선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네, 왕왕 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마가 예상되는 장차관급들이 뭐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없는 분들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 주로 텃밭입니다. 근데 텃밭에는 이미 현역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럼 경선을 붙어야 돼요. 이게 전략 공천이 아닌 경우에는 경선을 붙어야 되는데 대통령 인기가 좋다면 경선에서 뭐 이기는 게 좀 그나마 손쉽겠지만 네. 대통령 지지율이 어려우면은 텃밭 아니고서는 경선에서 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장차관급들이 텃밭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텃밭에서의 경선 이분들이 이제 전략 공천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오게 되면 불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소위 경선에 불참하면서 무소속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무소속이 당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부드럽게 이 공천 갈등을 마무리하느냐 이게 사실은 이분들에게 가장 큰 과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